많은 분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주택자, 1주택자는 알 수 없는 부동산 찐 노하우.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동네가 마음에 들고 이 집도 마음에 들고 집을 실거주로 사고 싶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에 전화를 하십시오. 나 이 집을 사고 싶은데 혹시 매도인, 집주인이 다주택자라면 좀 빨리 하셔야 하는 상황이 아닌지 한번 슬쩍 한번 알아봐 주세요. 아, 그렇게? 네. 아니 잠깐만요. 내가 세입자면 그냥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왜 부동산에 연락하면 부동산에 또 중개 보수를 내야 되잖아요. 내야죠. 근데 왜 그 돈을 내고 왜 딴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건너들어야 되지? 중개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아니면 한쪽 편을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이 집을 사고 싶은데요 하면 집주인은 네 싸게 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옳았구나, 너 이거 사고 싶구나. 아싸 이 집이 마음에 드는구나 너는 더 비싸게 팔아야지.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을 수도 뭐 있는데 마침 전화가 오면 옳다구나. 중개사한테 전화가 오면은 아유 세금 많이 나오실 텐데 좀 네. 세입자한테 제가 얘기 좀 해볼게요. 조금만 시세보다 싸게 팔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흥정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부동산에 전화해서 세입자가 좀 이 집을 사게 해주시면 정식 중개 수수료 드릴게요. 매매 수수료. 그러니까 사게끔 잘 말씀 좀 해주세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땅땅이 얘기한 게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는 알 수 없는 부동산 찐 노하우입니다. 찐. 솔직히 네. 지금 다주택이세요? 그럴 수 2주택, 있죠. 3주택 그럴 수 이신 있죠. 분이 많을까? 네. 아니면 집이 없는 분이 많을까? 또는 1주택 갈아타려는 분이 많을까?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다주택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그 전에 팔려는 급하게 팔려는 매물들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네. 그거를 내가 남들보다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보면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네. 야, 2주택 아니고 나 집도 없고 나 1주택이고 3주택도 안 해.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는 거야. 맞아. 야, 저거 그러면 다주택자 어떤 집 던지는 거 있겠지? 그런 그러면 게 있겠지. 그렇지. 그럼 그거 내가 잡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차츰차츰 상급지로 갈 수가 그런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주인이 다주택자야. 근데 이 다주택자가 혹시 나에게 집을 시세보다 좀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서로 윈윈이잖아요. 서로 윈윈. 그런 기회를 좀 노려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소식은 누가 먼저 한다? 세입자는 내가 제일 먼저 한다. 부동산도 몰라요, 이런 거는. 네. 그러면 남들보다 더 빨리 살 기회가 있다. 그래서 네. 집이 없는데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우리 집주인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 내가. 그리고 네. 그리고 그럼 이 사람은 5월 9일 전에 잔금을 해야 될 것 같아. 접근하십시오. 30% 때려 맞을래? 나한테 좀 싸게 팔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런 대책이 나왔을 때 이거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냥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 살아온 대로. 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초강수를 뒀습니다. 미국에서. 네. 옛날 얘기예요. 집값에 한도를 두고 월세 한도를 두고 해서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임대인들, 임대 사업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데 다 때려잡으려고 했어요. 집값을 내리려고 막 때려잡으려고 한 거예요. 임대인을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 주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 나라에서. 월세도 얼마 이상 받지 마. 집값은 얼마 이상 못 올려. 강압적으로 임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집을 다 비워놓고 화재보험을 들은 다음에 집에다 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다 불 질렀어. 화재보험 들고. 네, 불 질러버렸습니다. 세상에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뭘 하지 못하게 하니까 네. 화재보험을 들고 네. 불을 질렀다. 그럼 일단 집들은 다 없어졌네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으로 돈은 받았네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가 피해를 봤냐? 서민이. 집 없는 서민이. 세입자들이. 아하. 들어갈 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강압적으로 임대인을 쪼우는 거는 결코 좋지 않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면 결코 좋지 않다. 상생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네. 자율투자 시장도 살려주고 네. 임차인도 저렴한 가격에 집에 세입자로 살면서 그 돈을 디딤돌 삼아 1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게. 네, 젖소들 막 우유 가격 파동 뭐 그거를 막 정부에서 개입하니까 젖소를 다 죽여버렸죠. 결국 퇴로를 열어줘야 되잖아요.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네. 안 하고 있었어요. 5월 9일, 5월 10일부터 하겠다. 기회를 네. 멈추겠다.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5월 9일까지 금매가 나올 것인가? 그 금매를 잡아야 될 것인가?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죠. 시세보다 싸게 네. 다주택자가 좀 빨리 팔아야 되는 매물이라면.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내가 만날 것이냐. 어떻게 이 금매 어떻게 만날 것인가?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발품을 팔고 부동산 많이 다니면서 금매 나온 거 없냐, 다주택자 집 없냐,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임차인이 사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임차인인데 집을 살까 말까 하고 있다면은 우리 집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부동산에 일단 물어보십시오. 부동산 사장님은 알 수도 있어요. 집주인한테 딜합시다. 어디를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직접 하지 말고. 직접 하면은 안 돼, 이게. 진행이 안 돼. 서로 욕심부리고 갈등만 생기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집 하실 생각 없냐. 부동산은 중개 성사를 위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금매로 나오는 집이 있다. 그럼 그걸 받아먹기 제일 좋은 사람은 세입자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이게 정말 괜찮은 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을 별도로 따로 안 구해도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 나가면서 집을 사지 않아도 되고 이 집에 만족하고 이 지역의 환경에 적응을 다 했고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세보다는 그래도 좀 싸게 양도세를 30% 두드려 맞는 것보다는 좀 싸게 그럼요. 임차인에게 팔고 토호제와 상관없이 임차인이 사면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싸게 조금 팔 수 있고 윈윈. 그러니까 지금 전세 임차인분들 집주인에게 빨리 전화하십시오. 부동산에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거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대충 네.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집이 10억,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한 10억 정도 되는 집이야. 그러면 뭐 대충 뭐 이렇게 해서 양도세 따지면 뭐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 그것도 이제 등기부 떼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집주인의 세금을 내가 계산해봐. 이 사람 이번에 못 팔면 한 1억 정도 손해 보겠네. 첫 번째 이거. 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이 이제 세입자 있는 집을 산다고 하면은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나갈 리 없잖아요. 그럼 네. 한 5천 정도 또 쥐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 이제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갖고 협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도세를 30% 때려 맞는 중과가 뭐 1억이야. 예를 들어 원래 1억 내고 2억 낸다고 쳐봐요. 그러면 한 3천 깎어. 그러면 서로 윈윈이 되는 겁니다. 네. 5월 9일 전에 그 잔금도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네.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안 당하기 위해서는 5월 9일까지 팔아야 되는데 자 이게 문제예요. 다주택자다. 팔아야 되는 집은 세를 줬다 안 줬다. 줬다. 그렇죠. 네. 그럼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다? 세입자가. 이런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집을 사면 실거주를 해야 되죠. 네, 세입자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라는 겁니까? 대체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돼? 세입자를 내쫓아야 됩니다. 실거주자가 그 집을 살 수 있어요. 방법은 요겁니다. 세입자를 내쫓고 무주택인데 1주택이 되려는 사람에게 그 집을 판다. 아니 내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네.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살 수 있고 네. 또 그 다음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2년 써서 2+2 살 수 있고 지금 내가 들어왔을 때보다 전세값이 1억 이상 올랐고 네. 전세가 없어요. 아니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하래요. 세입자이 나가라고 하면 내가 네. 미쳤다고 나가겠어요? 그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근데 네. 그건 정부고 계약 기간 동안 있을 수 있고 나 대학력도 있고 아니 근데 정부에서 다주택자는 집을 팔으라니까 세입자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집을 팔고 내가 세입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이기 때문에 실거주자만 팔어. 근데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아니라고 쳐봐요. 다주택자의 집을 사는 사람은 임차인이 살고 있으니까 갭투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갭투자니까 다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다주택자의 적폐가 되는 거죠. 다주택자의 집을 다주택자가 될 사람에게 팔아라. 토호제가 아닌 지역은. 토호제인 지역은 임차인을 내쫓고 1주택자가 되는 사람에게 팔아라. 여기서 뭐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싸이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쩌라고 이게 있습니다. 약간 그 상황이라서 어쩌라고 써줘. 아니 제가 세입자입니다. 어쩌라고 세대 써. 예. 세입자입니다. 아니 그건 당신 사정이고. 당연하죠. 임대차 보호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예. 솔직히 여기 네. 나가면 나 이사 갈 데도 없어. 내가 전세 3억에 들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전세 다 5억이야. 어쩌라고. 네. 그걸 어떻게 팔라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꼼짝없이 금매도 나올 수가 없고 못 팔아요. 못 파네요. 못 팔고
보유세 올리면 두드려 맞으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당한데? 이거 몇 년 전에 봤는데 이거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불렸던 봤는데 가둬놓고 패는 거 이거 아니 팔게 좀 해주십시오. 자,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주택자입니다. 사실은 집이 59채 있어요. 여기 딱 써놨잖아요. 5월 9일 59채. 네, 59채 있어요. 네. 어차피 못 파는 거 안 네. 팔 겁니다. 안 팔아요. 언제까지? 다음에 이런 정책도 없어질 때까지. 네. 안 팔 겁니다. 그럼 어쩔 건데? 아니 딴 게 문제가 아니라 토어제가 문제입니다. 토어제. 그러니까 토어제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반드시 여기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토어제를 걸어놓고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라. 이거는 전문 용어로 어폐가 있다. 어폐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안 맞아 말이. 그러게요. 자, 뭐가 말이 좀 안 맞습니다. 자,